토마스 만의 초기 소설에는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 삶에서의 괴리로 고통스러워하는 주인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주 미언스 원픽에서는 미음사 세계문학전집 8권에 실린 토마스 만의 단편 8편 중에 어릿 광대, 토니오 크레거, 트리스탄,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을 토대로 예술가로서의 삶이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과 끝내 조화될 수 없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의 자의식이 담긴 소설들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탐구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먼저 4편의 소설을 바탕으로 예술과 관련된 단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 축제, 자유, 방종, 고독, 좋아하는 일, 쓸모없음, 부끄러움, 별남, 변덕, 허영심, 고통, 표현의 욕구, 우월함, 정신, 형식, 감정. 반면 예술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은 일상, 생활, 직장, 기계적, 규칙적, 안정, 교류, 기여, 소속감, 유용함, 평범, 동질감, 행동, 일치, 확신, 명확, 이성, 행복 등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대조적이고 동시에 양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토마스 만의 초기 소설에는 이 두 세계 사이의 불일치와 갈등이 많이 포착됩니다. 트리스탄에 나오는 주인공 슈피넬은 요양원에서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술적 사명감에 빠져 우월감을 느낍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도취되어서 사물과 현상을 자신의 생각대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에게서 품위 있고 균형 잡힌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별난 사람, 괴짜입니다. 그는 자신이 클레터얀 부인을 예술로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행복한 생활의 상징과도 같은 어린 아기 앞에서 쫓기듯 도망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슈피넬은 예술에 집착하는 사람의 일그러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트리스탄의 주인공이 강박적이고 어리석은 희극인으로 나타났다면 어릿 광대, 토니오 크레거,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 나타난 주인공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고뇌하는 햄릿형 인물들입니다. 이 소설들의 주인공들은 기질이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공적 세계를 표상하고 어머니는 예술적, 낙천적인 보헤미안적 세계를 표상합니다. 이들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예술가로서의 기질은 바로 어머니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질에 따른 필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세계로부터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편 일반 시민으로서의 확고하고 안정적인 삶을 동경합니다. 그 불일치 사이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불행을 인정하는 것이 어릿 광대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 두 세계를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세계로 인정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선택했으면 확고하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성공, 인정, 사람들과의 교류 등 다른 외적인 것을 선택했기에 자신이 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까지 보면 예술가적 삶과 일반 시민의 삶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토니오 크레거에서 두 세계의 조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토니오 크레거도 어릿 광대의 주인공과 같이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예술가적 기질을 자각합니다. 반대 세계에 대해서는 경멸하기도 하고 동경하기도 합니다. 경멸과 동경은 전혀 다른 감정이지만 그 대상과 조화할 수 없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주인공은 자만했고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두 세계가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바로 주인공의 성취를 통해서입니다. 토니오는 예술가가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방종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면함으로 이를 극복하고 작품이 성공을 거두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동경하던 세계와의 접점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예술가의 삶이 일반 시민적 삶과 이상적으로 조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언어의 본질 자체가 냉혹하고 삶과 괴리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자,
언어로 처리하는 자는 언제까지나 그 삶의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작가의 우월감과 고독감이 증폭됩니다. 그러나 토니오의 성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삶의 위대함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언어로 처리해버린 뒤에도 삶은 꿋꿋하게 진행된다. 진정한 문사를 만드는 것은 생동하는 일상에 대한 시민적 사랑이다.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예술가의 고뇌에서 시작하여 그 탈출구까지 예술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은 이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아셴바흐는 쉰이 넘어 귀족 칭호까지 받은 성공한 작가입니다. 어머니의 보헤미안적 기질을 물려받았지만 특유의 끈기와 자제심, 의무감으로 작가로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휴식과 활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난 곳이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여기서 그는 우연히 한 폴란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도취되는 경험, 육체가 정신에 만족을 주는 경험을 하면서 주인공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언어의 욕구를 느끼는 것입니다. 섬에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지만 주인공은 소년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 영감을 받아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끝내 그는 베네치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토니오 크레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이유는 육체성으로 표상되는 삶, 그 삶이 있어야 예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예술에 있어 일상적 삶은 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이 충만했던 토마스 만. 그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고뇌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저 자신의 오랜 고민거리기도 했는데 저는 토마스 만의 작품들을 통해 많은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문학은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답을 생각해보게 하고 답을 찾아보게 합니다. 예술가로서의 삶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과 조화될 수 없는가?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본 이야기 미연스 원픽이었습니다.